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신분을 뛰어넘은 조선의 두 남자의 우정 그 이상을 보여주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연말 이 영화 저 영화 많이 둘러봤지만 완성도가 가장 높은 한국 영화는 천문으로 확정날 것 같네요. 그럼 곧말 말고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 리뷰입니다. 물론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관이냐?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영화는 실제 기록에 공백이 되는 부분을 뛰어난 창의력과 연출로 소화한 색다른 사극 영화였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정보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점에서 버디 영화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물론 초반에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며 작동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꽤나 흥미로웠으나 뒤로 넘어갈수록 두 남자 간의 어색하지만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쉽게 말해 우정이 트여지는 장면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마 이 점에서 관객들이 예상과는 조금 다른 전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과학과 역사에 올인해서 만들어졌다면 더욱 진부했을 내용이지만 이야기에 깨알같은 코미디와 우정이라는 컨셉을 적용하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었고,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직접 있는 듯이 고민하는 모습과 표정, 그리고 인물 환경에서 보기 드문 고요한 사운드가 몰입에 큰 도움을 주었고, 역사적 인물의 가치관, 인생관이 담겨진 대사와 연기는 온몸을 떨리게 하는 전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사극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클리셰, 유능한 왕과 그의 모든 선택을 반대하려는 신하들 사이에 정적이 흐르는 갈등, 그리고 외부의 간섭까지, 이 요소들이 전부 작용되었지만 분위기를 밝게 풀이하는 동시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 천천히 지켜보고 차분하게 결정하여 말하는 영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중후반의 지루함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짚고 싶은 건 명확했습니다. 초중반에 꽤나 흥미로운 전개와 갈등이 분위기를 탄탄하게 잡고 갔지만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마치 의식의 흐름처럼 흘러가 다소 지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녀가마가 무너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각자의 입장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서로의 이야기가 맞지 않은 것은 물론 스토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동기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애초에 스토리가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초반에 우정과 내적 갈등을 주로 내세워 밀어붙이다가 다른 길로 빠졌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세종의 뜻을 밀어주기 위해 거짓으로 자수를 하는 장면에서는 공감보다는 약간 담백한 슬픔과 감동을 내세워 부족했던 내적 표현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웠으나 끝나갈 쯤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나올 뻔했는데 한 장면으로 모든 걸 마무리 지은 배우들의 연기력에 다시 한번 전율과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 배우 안 보고 영화 보는 편인데 자연스레 배우에게 정이 가버렸네요.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다행인 건 절대 심파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율은 더했던 것 같네요. 코끼리가 없습니다. 시시콜콜한 부분은 여기까지 해두고 심층 리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하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 이 두 손에 담은 것이 제가 됐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네 죄다. 자신과 같은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무슨 시도를 못할까요? 나라에 큰 기여를 하는 것에 신분이 필요 없는 세종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에게 덕행을 베푼 세종에게 감사하며 기꺼이 두 손을 바치는 장영실. 두 사람이 20년을 함께하며 많은 업적을 이뤄내고 쌓은 천문관측과 세월을 우정과 사랑이 아닌 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벗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께서 큰 꿈을 꾸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자네가 없었다면,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는데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며 평등함을 논합니다. 그냥 말하면 감이 잘 안 잡히시겠지만 세종은 밝게 빛나는 북극성 옆에 떠있는 별을 장영실의 별로 칭하며 천안 계급에도 규모가 얼마나 하던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을 각인시켜줍니다. 만약 모든 이들이 왕의 앞에 섰다면 이 천안자가 어찌 제 별을 정할 수 있겠나 하겠지만 세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떠있는 이 별이 모두 내 백성같이 보이느니라. 여기서 완전 소름 돋았는데, 여튼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시대와 배경에 맞게 신분이 아닌 꿈과 용기임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브로맨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벗이라는 내용으로 보면 어떨까요? 서로가 맞기 때문에 옆에 빈자리를 채워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그것도 인생의 벗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룰 기점은 벗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장영실은 그 대상이 왕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규모가 작아도 좋습니다. 친구가 여기를 가자고 하면 싫어도 그 친구가 좋으니까 같이 가주는 것도 희생이라면 희생이죠. 이건 주관적인 것이지만 현재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사회에서 이런 벗이 얼마나 존재할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선한 행동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부른다, 뭐 이런 뻔한 설명들이 오가는 마당이지만 적어도 이 둘의 사이를 보면서 임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서슴 느끼게 해줬습니다. 만약 장영실이 죄를 사면할 기회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한글이 창체되었고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죄를 사면받았다면 이 문제를 통해 신하들이 물고 넘어질 일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장영실이 이 점을 생각해서 자신이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 발언을 한 것이라 느낍니다. 물론 이 나라 백성들이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나라의 발전을 위함이었지만 인생의 벗인 세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정과 사랑 그 이상의 관계임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뭐 벗을 위해 희생하라고 해서 호구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인생의 벗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세종과 장영실 같이 옳은 길을 걸으며 대의에 힘쓰는 노력이 현대에서도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 수 있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사이가 레전드 이야기여서 그렇지 우리도 충분히 이런 발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건데 이 영화 보고 나오니까 거리에 영어가 빼곡히 적힌 걸 보고 한숨도 나오더군요. 여튼 한글 파이팅! 파이팅도 영어네. 많이 쓰자! 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심층 리뷰에서는 평등함과 인생의 벗이라는 주제로 논해봤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영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뭐가 보이나 영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